오늘 오전 10시 59분 헌법재판관들이 대심 판정에 입장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적해온 이번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부터 따졌습니다. 먼저 적법 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배제한 부분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절차적 흠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 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재판부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 5개를 모두 인정했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헌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선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절차적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으며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투입한 행위로 계엄 해제 요구권 등 국회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한 포고령은 대의 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시했고 중앙선관위 압수수색과 법조인 체포 시도는 각각 선관위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시도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오전 11시 22분 문 권한대행은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와 같은 재판관 8명 만장일치였습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선고 직후 재판관 8명이 결정문에 서명하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접수 111일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로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계엄의 정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의 줄탄핵 추진이나 예산 삭감 시도 등을 계엄을 선포해야 하는 중대한 위기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계엄 선포의 이유가 없음에도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와 같은 비상계엄 선포 절차를 준수했다면 본인의 판단이 그릇됐다는 점을 인식해 계엄 선포까지 나아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라며 절차적 요건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른바 2시간짜리 경고성 계엄이라 계엄에 관한 절차적 규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 포고령 1호 또한 위헌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계엄 포고령 1호가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과 언론과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을 포괄적으로 제한했다며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변론 과정에서 재판관들이 가장 많은 질문을 던진 군경의 국회 투입과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쟁점에 대해 중대한 국회 권한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국회에 이어 헌재 심판정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결 방해 지시를 증언했는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헌재는 증언과 수사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쟁점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홍 전 1차장에게 주요 정치인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정당활동 자유침해로 인정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단시간에 계엄이 끝났고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지만 재판부는 신속한 계엄 해제는 윤 전 대통령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특히 높은 수준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군을 국회에 투입한 것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헌재는 헌법기관에 군경을 투입한 것을 윤 전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는 주요 근거로도 제시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변론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계속돼 계엄 선포 뒤 병력을 동원해 선관위 전산 시스템 점검을 지시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에 좀 보내라고 한 것은 제가 김용현 장관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전 선거의 일부 투표지 관련 의혹은 대법원 확정 판결 등을 통해 근거 없음으로 일단락됐다는 게 사회적 통념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선거 소송에서 드러난 다량의 가짜 부정 투표 용지 그리고 투표 결과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헌재는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이 적법한 영장 없이 직원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 시스템을 촬영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란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또 체포조 명단에 있는 법관 체포 시도를 언급하면서 이는 헌법이 정한 삼권 분립을 위배하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들의 위치 확인 시도는 행정부가 언제든 법관들을 체포할 수 있다는 압력이 될 수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1972년 종신집권의 길을 열기 위해 선포됐던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 활동의 중지 등 현행 헌법의 일부 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국가 긴급권 남용의 망령을 수십 년 만에 되살려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헌재는 1952년 이승만 정권의 계엄 선포와 1971년 박정희 정권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12.12 군사반란 세력인 전두환과 노태우의 1980년 계엄 확대 선포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치적 목적의 국가 긴급권 남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숱한 희생 속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됐고 헌법을 지키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가 확고해지면서 비상계엄은 자취를 감췄지만 45년이나 지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고 헌재는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소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국가 긴급권이 더 이상 남용되지 않을 거라 믿었던 국민의 기대를 배반했고 그 결과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이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질서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외교적,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국익을 중대하게 해쳤음이 명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국정을 성실히 수행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믿음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더 이상 국정을 맡길 수 없게 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의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5분쯤 주심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헌법재판관들이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차례로 출근했습니다. 마지막 평일을 마친 재판관들이 취재진과 방청객, 국회의원들로 꽉 들어찬 대심 판정에 들어서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고 곧 선고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은 두 손을 꼭 잡고 마치 기도하는 모습으로 설명을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탄핵소추 사유를 차례로 인정하자 굳은 얼굴로 허공을 응시하거나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문을 읽기 직전 말을 더듬기도 했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파면 주문을 낭독한 뒤 부담을 덜어낸 듯 옆자리에 있던 김형두 재판관의 어깨를 두드리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환한 얼굴로 악수를 하며 부둥켜 안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굳은 표정으로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오늘 선고는 22분 동안 진행돼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보다 불과 1분 길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엔 선고를 시작하며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고자 합니다.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쟁점들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심판 땐 4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최순실 국정 개입과 권한 남용 한 건만 인정됐지만 오늘 심판에선 5가지 소추 사유 모두 위헌, 위법으로 인정돼 파면이 선고됐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